자, 다음은 이 혼합물의 이제 분리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혼합물을 그죠? 분리를 해가지고 순수한 물질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혼합물을 분리를 해서 순수한 물질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서 기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자, 기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액화 분류법과 흡수법이 있는데, 자, 이 액화 분류법은 그죠? 이 액체의 그 비등점, 그죠? 비등점의 차이를 이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기를 액화시킨다. 우리 공기는 그죠?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런 질소나 산소나 그죠? 아르곤 뭐 이런 것으로 많은 그죠? 이런 그 원소들의 혼합물로 되어져가 있습니다. 공기는. 자, 그래서 이 공기를 갖다가 액화를 시킵니다. 액화를 시켜가지고 공기로부터 질소, 그러니까 공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죠. 질소나 산소나 아르곤을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 것이죠. 근데 온도나 압력을 높여가지고 온도를 낮추거나 압력을 높여서 액화를 시킵니다. 공기를 액화를 시키면 그로부터 그죠? 그때 비등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질소나 산소나 아르곤이나 이런 것을 분리를 해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흡수법인데, 흡수제를 그죠? 통과를 시킵니다. 기체 혼합물을 흡수제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각각의 어떤 성분으로 어떤 분리하는 어떤 그런 것이 흡수법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법에는 여과법과 그죠? 그름종이를 이용하는 여과법, 그 다음에 액체와 액체에 그죠? 분리하는 분해 깔때기, 그 다음에 정류법, 그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정류법, 그 다음에 또 그 분별 정류법이 있습니다. 자, 여가법은 그죠? 그름종이, 특히 여가는 그죠? 이 고체하고 고체하고 섞이지 않는 이 액체가 섞여 있을 때, 고체하고 액체가 섞여 있을 때는 그죠? 여가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가법을 하고 그름종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분해 깔때기는 그죠? 우리가 액체하고 액체가 혼합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비중차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죠? 기름하고 물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분해 깔때기를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죠? 이게 청이 분리가 되어지죠. 이렇게 여기에는 뭐 물청, 뭐 기름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요것의 그 비중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리를 하는 것이 이 분해 깔때기법. 자, 그 다음에 이 정류법입니다. 그죠? 정류법. 정류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액체와 고체가 섞여져 있습니다. 고체가 액체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소금물인 경우죠. 그죠? 소금물을 갖다가 끓입니다. 끓이면 물이 그죠? 다 증발을 하고 나서 그죠? 소금이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 소금으로 분리하는 거. 이것이 정류법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분별 정류라고 있는데요. 분별 정류도 이 그 혼합물의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정류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어떤 그런 그 장치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죠? 여기에 이 혼합물이 있습니다. 그죠? 혼합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알코올하고 뭐 물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알코올과 물의 끓는 점이 다르죠, 그죠? 알코올이 먼저 끓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끓게 되어지면 알코올이 그죠? 먼저 끓으면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 요것이 요 전기를 통할 때 그때 요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냉각을 시킵니다. 그죠? 안으로 전기가 들어가고 바깥에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기가 액체로 그죠?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알코올을 이렇게 그죠? 분리해내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정류법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뭐 재결정법, 추출법, 성화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재결정법은 우리 용해도의 차이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이고, 추출법은 우리가 이제 특정 용매에 녹는 이제 녹여가지고 추출하는 거. 그거는 예를 들면은 그죠? 이제 이그 그러니까는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도 주로 보통 이 추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 속에 어떤 성분들을 갖다가 그죠 용매로서 물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을 넣어가지고 커피 속에 있는 어떤 성분들을 녹여내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추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화법인데 요오드 플러스 모래일 때, 그죠? 우리가 요오드를 갖다가 성화를 그죠?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어지면 이 요오드가 그죠? 이제 바로 성화가 되어지죠. 자, 승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기체로 바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법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혼합물의 분리법, 기체, 액체, 고체 혼합물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게 되어진다. 자, 근데 오른쪽에 보면 그죠? 예제가 있는데, 자, 이 비열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비열 했었잖아요. 그죠? 1g을 1도씩 올리는데 뭐 필요한 열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비열의 단위는 우리가 여기서 Q, 그죠? 우리가 잡열 구할 때 MC 델 T였습니다. 그래서 C가 비열인데 M 델 T분의 Q가 되기 때문에 Q가 칼로리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램 도시. 그래서 우리가 비열의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 도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구리선의 밀도, 그죠? 구리선의 밀도가 7.81g per 밀리리터, 질량이 3.72g입니다. 자, 부피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밀도는 그죠?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부피는 그죠? 밀도분의 질량이 되겠죠. 그죠? 밀도분의 질량. 그래서 밀도가 7.81g per 밀리리터입니다. 그리고 질량이 3.72g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기체 중에서 표준 상태에서 밀도가 가장 큰 것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표준 상태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 이 우리가 표준 상태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0도씨, 그죠? 0도씨 1기압. 그죠? 0도씨 1기압이고 그때 우리가 22점 부피가 22.4리터 이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표준 상태의 이제 그때 밀도를 이제 계산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표준 상태의 밀도는 그죠? 부피 22.4리터 분의 분자량이 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분자량이 큰 것이 밀도가 크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C3H8 요거는 그죠? 자, 프로페인이죠. 프로페인인데, 자, 요거는 22.4리터 분의, 자, 프로페인의 이제 분자량. 그죠? 우리가 탄소가 12가 되어지고, 12 곱하기 3 플러스, 그죠? 수소가 1이니까 8. 이렇게 하면은 44g이 되어집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산소의 분자량은, 그죠? 32. 그죠? 자, 그 다음에 질소의 분자량은 28.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 그리고 황산의 분자량은 64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밀도가 크겠습니까? 예, 여기서 가장 큰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황산이 되겠군요. 그죠? 황산이 이 표준 상태에서 그죠?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자와 분자입니다. 그죠? 원자와 분자. 자, 원자는 그죠? 이 원소와 그 원자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원소와 원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원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상에 표시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화학적으로 어떤 독특한 성질을 이제 갖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원자에 붙여져 있는 하나의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원자에 붙여져 있는 하나의 명칭이 원소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원자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죠? 이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 화학적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최소의 입자
그죠? 그 원소의 입자, 원소의 입자가 바로 그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원자. 이 원소는 그죠? 그 화학적으로 독특한 성질을 갖는 그죠? 주기율표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뭐 탄소,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 원자는 이 원소를 그죠? 탄소나 산소나 질소 이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죠? 그 채소 안의 입자를 그래서 화학적 성질을 가진 채소 안의 입자를 원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자, 원자는 크게 원자 핵과 전자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이 원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맨 가운데에 핵이 있고, 그죠? 이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게 핵에서는 거죠. 이 핵은 양성자 프로톤과 중성자 뉴트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그죠? 전하를 띠지를 않죠.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있는데 실제로 그죠? 이렇게 이런 성질을 원자가 이런 화학적 성질을 갖는 것은 이런 전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전자가 그 원자의 성질을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는 거죠. 중심부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 하는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자는 그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죠? 원자 핵. 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랬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원소 주기율표에 보면 원소에는 그죠? 그 원자의 번호가 있고, 그죠? 질량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원소를 적을 때 X에 N, 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N은 그죠? 그 원자 번호가 되어지고 위에 적혀져 있는 거 위에 적혀져 있는 것은 질량수, 밑에 적혀져 있는 것은 원자 번호가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죠? 양성자의 개수와 같고, 또 전자의 개수, 전자수와 같습니다. 그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또는 전자수와 같다. 자, 그 다음에 질량수인데요. 자, 이 질량수는 그죠?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또 전자죠. 우리가 질량은 그 원자의 질량이니까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인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했으니까 세 개를 모두 합한 것이 질량수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전자는 그죠? 이런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무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질량수는 그죠?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져 있는 원자 핵의 그 무게가 바로 질량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표시를 할 때 밑에 적혀져 있는 것이 원자 번호. 이거는 양성자 수 또는 정자수와 같고 위에 적혀져 있는 수는 질량수와 같다. 그래서 이 질량수는 뭐와 같다?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개수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죠? 이런 질량수를 알고 또 원자 번호를 알면은 그죠? 뭘 할 수 있다? 예, 중성자 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위원소, 그죠?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그런 원소를 동위원소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죠?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가 되어지는데 양성자 수는 똑같아요. 양성자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 번호가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양성자 수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질량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동위원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이 화학적 성질은 같고 왜냐하면 양성자가 같기 때문에
그죠? 양성자. 걔는 그죠? 원래 이 화학적 성질을 갖는 거는 전자가, 그죠? 전자가 갖게 되어지는데, 이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고, 그죠? 이제 물리적 성질은 어떤 다른. 그러니까는 동위 원소는 서로가 화학적인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인 성질은 서로 다르게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동위 원소에 수소가 있는데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자, 이 수소는 그죠? 우리가 이게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질량이 1인 것을 수소. 그 다음에 중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질량이 2가 되는 것을 중수소. 그 다음에 삼중수소는 원자 번호가 1이고 질량이 3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처럼 그죠? 원자 번호가 모두 같다. 즉 양성자 수가 모두 같습니다. 양성자 수는 같고 위에 있는 그죠? 중성자가 달라서 질량이 이렇게 다른 이런 것을 우리가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죠? 이런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도 질량이 원소 그죠? 번호가 17번 원자 번호가 17번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질량이 35가 있는 것도 있고 37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동위원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염소의 그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염소의 그 원자량은 보통 평균 원자량을 씁니다. 자, 그래서 동위원소가 그죠? 보통 그죠? 이 35가 37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37이 그죠? 한 24% 정도가 존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35.5 정도가 되어지죠. 음. 자, 이처럼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그런 원소고 성질은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중원소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 동위원소가 있고, 그죠? 자, 동중원소는 반대로 원자 번호는 다르고 질량이 같은 그런 원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질량은 같은데 원자 번호, 그죠? 원자의 그 번호가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화학적 성질이 다른 원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원자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양성자 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다르죠.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르곤과 칼슘이 있습니다. 자, 아르곤은 18번이고 칼슘은 20번이지만 질량은 40으로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같은 그죠? 무거울 중자,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질량은 무게를 나타내는, 그죠? 그러니까는 질량은 같은, 그죠? 질량이 같은 그런 원소를 동중원소, 그 대신에 원자 번호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소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동소체는 그죠?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소는 같은 기본적인 구성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자의 그 배열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음. 자, 같은 원소로 되어져 있지만 원자 배열이 다른 것을 우리가 동소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 이 동소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연소 생성물, 그죠? 연소 생성물을 갖다가 보고 우리가 이것이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연소 생성물이 이제 같으면 우리가 동소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소체에는 우리가 산소로 되어져 있는 동소체에는 O2로 되어져 있는 산소와 오존, 그죠? O3로 되어져 있는 오존이 있습니다. 모두가 구성 원소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을 동소체. 자, 그 다음에 탄소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로 탄소로 되어져 있는 동소체에는 다이아몬드나 흑연이 있죠. 흑연이 그죠? 굉장히 차이가 나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고 흑연은 우리가 보통 연필심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 두 개 모두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그죠? 원소는 탄소인데 구조가 다르죠. 예. 자, 근데 이것을 그죠? 우리가 연소 태우게 되어지면 두 개 다 모두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 두 개는 이 동소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동소체의 구성 원소가 인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P4 황린이라고 있어요. 황린이 있고 그 다음에 P 정린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황린이나 이런 정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소 생성물 이 두 개 모두 그죠? 연소를 하게 되어지면 오산화인이라는 P2O5가 생성이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이 있습니다. 기본 구성 그 요소가 황으로 되어져 있는 거에는 사방황이나 단사황, 고무상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죠? 이런 기본 구성 요소가 황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소체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그죠? 연소를 하게 되어지면 이산화황이라는 거죠. 근데 동일한 물질이 생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런 것을 확인을 해서 요런 것들이 서로가 동소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